네, 쿠알라룸푸르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정남 부검에 분노한 북한. 밤사이에도 좀 긴박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 피살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 형이죠.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근데 이 용의자가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체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요, 황태순 정치평론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추가 체포된 용의자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여성 2명, 그리고 남성 4명 중에서 남성 4명 가운데 1명이 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 보도 내지는 그런 현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잡힌 이 1명이 그 4명 중에 1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김일성 종합대학 나왔다 그래서 엘리트, 사실이라면 엘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엘리트, 제임스 본드도 엘리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첩보원 중에 이 사실 그 특공대원인데, 네. 이 사실이라면 좋은 대학도 나왔고, 근데 말레이시아에 지금 와 있고 북한 여권 소지자다. 근데 4명 중에 1명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요. 리정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베트남의 흐안티 흐엉 그 베트남 여인 네. 집에까지 가서 이게 마치 스타를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그런 흉내를 내줬고 또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국에까지 가가지고 한국에 와서 쇼핑도 하고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 여권이면 못 왔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여권을 가졌든지 아니면 그 3명 나머지 못 잡은 3명 중에 하나가 한국까지 와서 사전 모의에서 이 2사람, 인도네시아 여성하고 그 베트남 여성 이 2사람은 완전히 소모품으로 활용했던 거고 4사람이 이제 주범인데 네. 그 중에 1명을 일단 잡았기 때문에 북한도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엊그저께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시신을 북한에 넘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말레이시아의 대사관을 갖고 있는 어느 나라하고도 말레이시아는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을 겨냥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신도 북한에 안 넘길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북한 여권 소지자가 4명 중에 1명으로 잡혔기 때문에 네.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지면 시신도 어디로 갈지 이제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킬러, 암살범 하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할 것 같은데 지금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붙잡힌 남성이요. 아내도 있고 말레이시아 현지에 아내도 있고 자녀 둘을 둔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생이고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의 근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이제 연장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본인이 17살짜리, 16살짜리 자녀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체포 당시에 전혀 정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나와 있을 때 보통 혼자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이제 가족도 둬야 돼서 이제 뭐 탈북한다 이런 게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 부인과 아들까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럼 또 1년이 아니라 또 오랫동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이걸 체포한 것은 이제 그때 CCTV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사진을 포착해서 이제 붙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미리 이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특히 이제 아마 이제 고정간첩 비슷하게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일을 좀 봐줬던 이제 그런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일단 신분을 숨기는 게 일단 첫 번째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청부살인 형태로 해서 다른 제3의 사람이 했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문제는 자기가 집에 있으면서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과연 그런 북한이라는 게 이렇게 어설프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수사의 전모가 좀 나타나야 좀 이제 상황이 파악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네. 나오는 바로는 이 사람이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만약에 공작원이 맞다면 사실 혼자 다니는 것이 정석인데 가족들까지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진짜 가족이 아니라기보다 어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어떤 다른 것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레이시아 현지 뉴스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현지 일간지에는 당시 김정남 피살 사건 직후에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김정남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 사진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같은 용의자 4명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말레이 현지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겠다라는 이 방침을 밝힌 다음에 현지 언론에서도 저 얼굴을 모두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셨죠? 저 봤어요. 근데 저건 좀 이렇게 뿌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런데 실제 보면 김정남 맞아요. 네. 김정남 맞고 완전히 보면 눈에 초점이 완전히 흐려져 있고 네. 완전히 흐려져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염주 같은 걸 찬 상태에서 축 늘어져 있는 거기다 옷에는 보면 여기저기 얼룩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앞서 세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혼자 빙그레 웃었던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제임스 본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보면은 그야말로 이 간첩들 고정 간첩들 신출 규모를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하죠. 블랙. 보면 이제 흔히 이제 간첩은 화이트와 블랙이 있습니다. 화이트라는 것은 대부분 대사관, 뭐 직원 등으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공식적 직책 간첩을 화이트라 그러고요. 블랙은 그야말로 이런 저런 형태로서 이제 암암리에 숨어서 지나는데 그 리정철 같은 경우 보니까 그 SNS상에 나타난 거 보면요.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온 그런 흔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사람이 왜 근로노동자로 갔겠습니까? 뭐 이상하죠? 최고 엘리트가 왜 말레이시아의 근로노동자로 갔겠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보면 리정철이 바로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블랙 요원일 가능성이 크다 네. 하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처음에 보면 저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처음에 굉장히 북한에 우호적인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보면은 강철 북한 대사가 그야말로 거칠게 그 쿠알라룸푸르 그 앞서 거칠게 막 항의하면서 왜 우리가 부검하지 말라는데 부검하느냐? 앞으로 부검 결과 나와도 우리는 어떤 결과도 믿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나오고 그 즈음에서 이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사진들을 갖다 사실 공개 수배하는 것에는 저는 보면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라는 데가 사실 예전에 보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곳이지만 전 세계에서 스파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아마 알게 모르게 미국, 일본, 한국 또 중국 입장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외교전을 벌였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자 이걸 공개 수배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북한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왠지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 1987년 우리 칼 858길 사건 김현희가 북한 그 공작원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미국에서는 바로 테러 지원국으로 바로 지정해버립니다. 그거 갖다 무려 2007년인가요까지 끌고 가죠. 이번에 보면 북한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북한 소행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는 바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거칠게 항의하는 거예요. 네. 이미 미 의회에서 의원이 이거 테러 지원국 지정해야 된다.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증거만 나오면은 거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쿠알라룸푸르라는 데는 북미 간의 비공식 대화를 자주 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첩보 도시가 맞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쿠알라룸푸르에 지금 어저께 강철 대사가 한 얘기, 여기에 대목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위원님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사실 김정남 사망 이후 북한 대사관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어젯밤에 강철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요 돌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s why if it is heart attack, there is no necessity to conduct a post-mortem. But they forced post-mortem without permission and without attendance from our side. 네, 1차 부검을 강행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신 인도를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고 있고. 근데 지금 2차 부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레이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에서 대사가 네. 보통 이 범죄가 벌어지면 그 나라의 영사가 부검하는데 입회하는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자기네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심장마비로 당신 나라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해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의로 가가지고 김정남이 맞다는 걸 확인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는 현지국의 의사가 하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영사가 참관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북한 대사관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 네.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부검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네. 돌연사다.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던 거예요. 그런데도 부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입회를 거절을 했어요. 네. 사실은 북한이 거절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데도 입회를 거절하고 했다. 두 번째는 김정남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외교관은 또 일반인하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외교관은 보호를 하고 특권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교관의 신분을 무시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거절해놓고 자기네들의 입회 없이 부검을 했다는 걸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입회 없이 한 거는 인권을 탄압했을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배수진을 딱 쳐놓은 거예요. 북한 대사관의 공식 입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독약으로 사망했다는 걸 발표하려다가 혹시나 틀리면 국가 간에 지금 분쟁까지 처지니까 네. 여기서 한 번 더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검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북한 대사관 얘기 중에 우리하고 관련된 게 이게 한국한테 혐의를 두면서 한국이 지금 내부 사정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국이 이 말레이시아하고 짜고서는 북한에게 지금 혐의를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사실은 저는 상당히 어저께만 해도 걱정한 게 이게 그냥 그 범죄국에다가 시신을 인도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검을 한 거 가지고 북한하고 말레이시아의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경찰서장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게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 없으니까 변호사한테 좀 자문 좀 받아봐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북한하고 말레이시아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좋은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여기서 홍현익 박사님 그리고 장용진 기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